최혁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최혁진이 원래 이제 그 용해인 그 때문에 용해인이랑 같이 해갖고 뭐 기본소득당으로 들어갔잖아요. 국회의원 됐는데 지금 무소속이지만 그 인간이 그 주진우 의원한테 도저히 이건 사이코패스 같은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후원금 다 찬 거 알아요? 아니 이게 나랍니까? 아니 그런 사이코 또라이 짓을 하면 그 사람은 비판을 해야지. 아니 우리 장동욱 대표한테 뭐 면회 한번 갖고 극우라고 난리치는 놈들이 아니 그런 또라이들이 후원금 막 쏟아지는 거 이거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최혁진이 법사위에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하겠다고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합성 그림 막 펼치고 주진우 의원 질의하는데 옆에서 거의 뭐 입술이 닿을 정도로 진짜. 얼굴 들이밀고 있는 거잖아요. 더 충격적인 거 뭔지 아세요? 뭐요? 저 법사위 보좌관이 찍은 영상을 받았는데 그 맞은편 자리에 서영교가 앉아 있었대요. 서영교는 그래도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한 중진이잖아요. 말리는 게 아니라 웃고 박수치고 좋다고 막. 그게 민주당 수준이에요, 여러분. 아니 서영교는 중량감 있는 의원이잖아요. 사선의 중진. 그런데 그 중자가 무거울 중자예요. 그래서 중진할 때 그 중자가. 근데 그런 짓을 옹호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그 최혁진만 이상한 사람인 게 아니라 서영교가 웃으면서 깔깔거리는 걸 보니까 아 이게 민주당의 그냥 전반적인 수준이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항의했더니 주진우 의원 고함 친다고 추미애가 퇴장시키자 했잖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최혁진이 양아치 짓을 한 건데 이 사람이 양아치 짓해요라고 항의했다고 그러니까. 둘을 같이 퇴장시키는 게 말이 되나요? 아 진짜 말도 안 되죠. 지금 그리고요 제가 웬만하면 국민 비판 지지자 비판은 안 하는데 최혁진한테 후원금 보내주는 개딸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나라 국민이 맞나? 저런 인간들 그 최혁진 잘한다고 후원금 보내는 인간들이랑 나랑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해야 되나? 이게 정말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타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처음 만든 사람이 항상 그 걱정 하다 죽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요. 참고로 김의겸 같은 경우 청담도 술자리 이후에 그 사람도 후원금 다 찼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정치인은 또라이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해야 후원금 많이 받는 거야. 그게 근데 우리는 인간적 도의로 면회 한번 갔다고 내부에서까지 김재섭 같은 놈 있잖아. 그냥 이해가 안 가는데 김재섭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김재섭하고 김재섭 딱 검색어 치고 양평군청 공무원 딱 이거 치잖아. 검색어가 없어. 아무것도 안 나와. 아니 이 양평군청 공무원이 특검의 강압수사로 죽었다고 의심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힘의원이 그리고 라디오 폭하면 나오는 애가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근데 그런 놈이 당대표는 겁나 욕해. 아니 건국전쟁 투 봤다고 욕하고 면회 갔다고. 지가 어쨌든 간에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또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또 밀접한 관계 있잖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자기가 면회 안 가는 건 그렇다 쳐도 면회 갈 때마다 그렇게 비판하는 게 맞냐고. 그러니까 그게 면회 가서 아니 그 인간적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만약에 유창원 판사가 이제 정신이 바르게 돌아와서 이재명을 구속시켰어 봐요. 그럼 민주당 애들 안 갔겠냐고. 다 갔죠. 다 갔지. 그럼 그게 대북 송금을 옹호하는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지. 그냥 자기네 아는 사람이 인간적인 도리로 가는 거고 그걸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놈이 우리 당 의원이야. 우리 당 의원. 와 정성국하고 와 근데 저는 서민 교수님이 이렇게 국회의원 정치인 이름 말하면서 놈이라고 표현하는 거 처음 보거든요. 저는 원래 그쪽 내부 배신자는 놈이라고 그럽니다. 야, 저도 배신을 해봐서 알죠. 제가 또. 서민 교수님이 이렇게 열받을 정도로 지금 화가 많이 나셨다. 저 앞으로 남은 인생은 김재섭만 깔 겁니다. 김재섭 얘가 정치를 얼마나 할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끼키야 너 3년이야. 아니 도봉구에서 널 뽑겠냐고. 이런 식으로 중도 한다고 뭐 극우 묻는다고 중도 호소인 하고 그러잖아. 안 뽑아. 넌 그래도 안 뽑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김재섭이 이 3대 특검법에 찬성한 이 을사오적 비슷한 5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도 찬성하고 이 특검으로 인해서 이 난리 사람도 죽고 막 이러는 것도 김재섭이 찬성한 법이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통과는 됐겠지만 난 우리 당에서 그걸 찬성한 사람이 5명이나 있고 그중에 김재섭 있다는 거는 참 유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뭐 김혜진은 본 적도 없지만 김재섭은 그래도 같이 방송도 좀 해보고 우리가 좀 젊은 청년 정치인이라고 또 그랬잖아. 근데 무슨 청년은 청년이야. 오직 생각한다는 게 오직 그거밖에 없어. 재선밖에 없어. 재선.
정말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섭.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말 있었어요. 남들이 댓글에 재수 없다 해갖고 재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지금 써먹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또 빨간 옷을 입고 온 이유가 뭐냐고. 이 선명한 국힘. 진짜 국힘은 누구냐? 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 이거 오늘 이렇게 더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입고 온 이유가 뭐냐? 갑자기 파란색 옷을 입고 온 제가 좀 민망해지는데요. 남색이야 괜찮아. 남색이야 괜찮아. 근데 여러분 서민 교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나왔다는 것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천안시장의 주요 후보군으로 좀 이렇게 정말? 거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천안시장 새로 뽑나? 그렇죠. 우리가 한번 교체됐었는데 천안시장이. 내년 6월에 지방선거 하잖아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이 야망이 여기에 다 이 야망이 아주 그냥 여기에. 이번 천안시장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 천안 상거리 공원을 짓겠다고 해놓고 몇 년을 안 지었고 말이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참 지난주 얘기 좀 해주세요. 지난주. 혹시나 서민 교수님이 천안시장 후보로 나오면 천안 사시는 당원분들은 오늘의 이 빨간 옷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본격적인 주제 막 넘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지난주 방송 청문회를 좀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침 방송하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제가 한 번씩 그 담낭 수술 후유증이 생각보다 세게 남아서 한 번씩 막 이 속이 꼬이고 막 몸살이 확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근데 서민 교수님이 너무 감사하게 혼자 방송을 진행해 주셨어요. 아니 저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회수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어떡하면 좋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굉장히 버벅거리고 제가 지금 이제 신나서 떠들잖아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장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덕분에 내가 떠드는 거고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조 공격수는 할 수 있어도 메인은 아직 멀었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 혹시 만주 가봤어? 만주는 안 가봤어요. 만주를 어떻게 안 가봐? 미래 우리 땅인데. 네. 근데 만주를 가보면 겁나 춥거든. 네. 사람도 별로 인구 밀도도 사람도 없어. 네. 거기에 혼자 있는 느낌. 지난주에 내가 그 느낌이었어. 그 느낌. 만주 벌판에 혼자 남겨진 느낌. 그렇지 그 느낌. 사람도 없고 막 멧돼지 같은 막 왔다 갔다 하고. 서영교 말고 멧돼지. 네. 이런 거 위험해. 네. 이제 드디어 위험성을 스스로 인지하시네요. 멧돼지도 왔다 갔다 하고 서영교도 저기 그럼 이제 쌍으로 무섭잖아. 그런 거죠 뭐. 예. 아니 진행을 혼자 하시더니 이게 이거는 위험하다라는 걸 이제 스스로 인지까지 하시고 엄청난 발전인데. 네. 저는 나이 좀 많지만 계속 발전합니다. 네. 그것이 최민희와 다른 점이죠. 네. 천안시장까지 발전하는 남자. 네. 그리고 최민희 얘기를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최민희 얘기하셨더니 최민희를 자꾸 얘기 안 하려는 거 보면 뭡니까? 왜 옹호하죠 최민희를? 아니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음모론으로 저를 공격한다고요? 아니 최민희는 죽을 때까지 까야 되잖아요. 아니 최민희 이야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오늘의 메인 썸네일은 뭘로 할까 하다가 최민희 좀 많이 해서 약한데 하다가 제가 오늘 특종을 하나 또 가져왔거든요. 특종. 그래 그거부터 합시다. 제가 어제 이제 용산 대통령실 출신인 분들과 저녁 자리를 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동훈이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거 들으면 여러분 깜짝 놀라는데 그 이야기를 메인으로 하자라고 한 거지 최민희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한 6시쯤에 6시.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 광고 한번 틀고 안 나가고 남아있는 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룰 이야기가 꽤 많아요. 무엇보다 이 뉴스부터 오늘 짚고 넘어가야 돼요. 고등학교 급식실에 이거 진짜 고등학생들 점심 먹는데 그러니까 저 때는 교실에서 먹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교실에 급식차가 와서. 근데 요즘은 급식실이라고 차려놓고 거기 가서 막 먹나 봐요. 애들 점심 먹는데 거기다가 TV에다가 김어준 뉴스공장을 틀어놨다. 제 고향 부산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 정치적인 거를 이제 미성년자한테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은 일종의 그 도화지 같은 거고 나중에 스스로 겪으면서 이제 정치적 식견을 가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급식실에서 김어준을 틀어놓는다. 그러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좌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애들이 도화지 같은 그런 존재니까 이게 뭐냐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밝혀졌어요? 이게 학생들이 제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10대들이 여러분 이재명 제일 싫어해요. 지금 여론조사 보면요 70대 어르신들보다 20대가 이재명에 대한 부정이 더 높아요. 근데 그 20대보다
더 진짜 찐 보수인 게 10대 학생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걸 틀어놓으니까 고등학생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말한 거죠. 우리 학교 돌아간 것 같다, 미친 것 같다. 근데 오랫동안 틀어놓은 거 아니라 잠깐 그런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왜 틀었냐 했더니 뭐 자동 재생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틀었으면 자동 재생이 되느냐고. 정말 와 저건 미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김어준이 예를 들면 뭐 공자처럼 공자도 안 되겠구나. 어쨌든 공자 맹자처럼 뭐 좋은 말을 뭐 해놨다 그런 방송이면 또 이해가 돼.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고 김어준은 가짜뉴스 음모론의 상징적인 존재고 사실 언론인 그 법 있지 않습니까? 언론중재법 이런 거 생기면은 무조건 이제 감옥 가야 되는 그런 인간인데 그런 거짓으로 점철된 그런 뉴스를 틀어놨다 학생들한테. 이거는 학생들 인권 탄압이고 학생들한테 중상해죄 아닌가? 중상해죄? 아니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밥 많이 먹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예요. 네. 근데 저 면상을 보고 밥 먹다 체해서 애들 공부 못하고 다치면 아프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거? 그리고 겨우 참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말 자체도 다 쓰레기잖아. 애들 뭐 다이어트 합니까? 집단?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멸콩을 틀어놨다. 그러면 그럼 뭐 이해할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지. 네. 우리는 아니 멸콩을 싫어해? 아니 멸콩이 안 좋은 거야? 우리 멸콩은 국시야 국시. 근데 김어준이 뭐 어떤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 효과가 있냐고. 어떤 저 거짓말 최근 마지막 거짓말 이것도 기가 막힌 거 제가 마지막 거짓말이 제 오늘이에요. 오늘 매일 1일 거짓말. 이 부산국제고등학교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야 모르죠. 제가 지금 방금 찾아봤거든요. 네. 정성국 지역구에 있네. 부산 진구에. 야, 또 그게 또 그렇게 연결되네. 이런 일이 터졌으면 정성국 의원, 뭐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마라 헛소리 하지 말고 항의 방문해서 따지세요. 혹시 이사장이 정성국 아니야? 그거는 좀 나간 거고. 그래요?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지역구라니까 소름이다.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 있잖아. 지금 저희가 봤습니다. 이 부산국제고가 부산 진구. 근데 진구가 지역구가 두 개긴 합니다. 네. 정성국 의원 지역구가 있고 이현승 의원 지역구가 있는데 찾아보지 마. 그냥 어쨌든 진구면 진구잖아. 그쵸? 그래 진구. 아니 남의 지역구라고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옆에 지역구인데? 가불이 중요해요? 진구는 진구지. 그리고 이 국제고라는 이 국가 그 이름 자체가 글로벌 뭐 이런 뜻이잖아요. 무슨 김어준이 글로벌이야? 김어준 방송 듣다가 해 나가잖아. 그럼 개털되는 겁니다. 사람 대접 못 받아요. 근데 무슨 국제고 애들한테 그런 걸 들어주냐고. 정말 너무너무 안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왜 이런 꼴이 일어났느냐? 네. 이거 학교에 진상조사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부산시 교육감이 김석준이라고요. 알아요. 이 사람이 전교조 관련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정승윤 교육감을 만들었어야 됐는데 참 이게 표가 갈리면서 안 낸 게 천추의 한이고요. 네. 또 지금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 청년들이 반중 시위하는 걸 협중 시위라고 차별을 조장한다. 그리고 교사가 정치 기본권 없는 건 미개한 제도다. 이게 이재명이 교사들한테도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주겠다면서 학교를 정치적 소용돌이 정교조의 깽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랑 다 일맥상통한 지금 흐름이에요. 대단히 그렇습니다. 위험한. 사실 저희는 이제 보수가 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전교조가 딱 생겼잖아요. 전교조가 한 게 뭐냐? 전교조는 다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부끄럽게 만들고 북조선을 찬양하는 그런 그리고 보수를 갖다 이제 마치 매국 친일인 것처럼 깎아내리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수로 그 40대 애들이 뭐냐면 사실 전교조 세대죠. 걔네 세대야 사실은. 야 이거 어떻게 아직 교사가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들한테 그걸 강요하면 안 되지. 스스로 느끼게 해야 된다니까 스스로.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이런 뭐나 더 부산 우리 보수의 일종의 아성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곳에 이런 게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문제죠 진짜. 사실 이거는 뭐 지역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정치인들이 항의 방문하고요, 진상 조사하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쳐들어가면 학생들이 좀 놀랄 수 있으니까 부산시 교육청에 항의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학생 누가 쳐들어가는 것보다 김어준 방송을 트는 게 더 놀라울 일 아닙니까? 정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외부에서 뭔가 외력에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사실 부산이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뭐 대선 때는 조금 떨어졌지만 우리 보수의 아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호남 같은 데는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돼. 알아서 틀어.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이제 부산과 대구를 노리기 위한 그런 음모가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 전국토를 다 파란색으로 만들기 위한 저는 좌파들의 음모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윤수 교육감이 버티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정말 억울하게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하윤수 교육감이 물러나면서 전교조 밀어주는 김석준 교육감이 부산시 교육감이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하윤수 교육감을 엄청 괴롭히려고 막 택도 아닌 것들로 경찰이 수사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지방선거 내년 6월에 하잖아요. 교육감 선거도 같이 해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네. 그 교육감 선거에도 누가 정통 부산에 뭐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도 정통 보수 후보인지 정말 신경 써서 투표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맞습니다. 근데 교육감에 지금 정당 공천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는데 사실 교육감은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보내놨더니 좌파가 돼서 돌아왔다. 이거는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을 같이 밥을 못 먹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4년이지만 교육감은 평생이라고. 여러분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교육감 선거에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게 제 말씀.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도 그래서 우리가 관심 없어서 투표율도 20% 나올까 말까 그래서 결국 졌잖아. 이게 뭐냐고. 아니 그전 좌파 교육감이 잘못해서 대법원 판결 나와서 바뀌어서 보궐선거였는데 그걸 진 거야 그걸.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아가서는 당에서 공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찐 보수 후보가 누구인지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 고등학교 급식실에 김어준 방송 트는 미친 나라를 우리가 두고 볼 수 없다. 이게 널리 알려지게 보시는 분들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뉴스에 나와서 그렇지 아마 이런 비슷한 일들 또 비일비재할 거예요.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 이런 거는 인터넷에 숱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웃긴 게 누가 보수에 대해서 좀 유리한 발언을 하잖아. 대학 교수는 사실 뭐 정치적 자유가 좀 있는 편인데 대학 교수가 정치적으로 뭔 얘기를 했다 그러면 뉴스에 나와. 뉴스에 애들이 그거 신고해가지고. 근데 좌파 쪽에서 하면은 이상하게 잠잠하더라고. 언론이 보도도 안 하고. 아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자, 이 부산국제고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이야기 했고요. 최민희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최민희 네, 아까 되게 하고 싶으시다고. 하고 싶은. 근데 최민희 관련한 논란은 지금 크게 두 가지예요. 네. MBC를 친국힘 언론이라고 쫓아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가 최민희 유익 있게 보고 있다. 뭐 MBC랑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딸 결혼식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게 국회 사랑제라는 곳에서 결혼식장 신청을 최민희 아이디로 했더라. 이거는 딸 결혼식 날짜도 몰랐다는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혹 중에 우리 교수님은 뭐가 좀 더 파고들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론 이제 두 번째 의혹이 좀 더 파고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첫 번째 MBC랑 최민희랑 막 싸우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하시죠. 네.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뭐 과방위에서 벌어진 그 김우영, 박정훈 그 사건에서 MBC가 그걸 보도한 걸 가지고 최민희가 이제 거기서 항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항의를 해갖고 이제 퇴장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보수 인사가 그랬으면 아마 좌파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조중동까지 모두 진짜 입틀막 보수에 대한 진짜 항의로 전국이 파랗게 물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좌파 언론들이 조그맣게 보도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딴 거 무엇보다 전 되게 황당했던 게 이제 그 권태선 이사장이라고 있어요. 권태선 이사장이 박문진 이사장이고 권태선은 박문진은 MBC를 갖다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MBC 기자가 이제 최민희 비판도 사실 그 비판도 아니야. 그냥 그 난장판이라고 얘기한 그 정도 가지고 퇴장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은 권태선은 한겨레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한겨레에 있다가 MBC 이사장 됐는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면 언론 자유를 누구보다 중시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민희에 대해서 비판해야 됩니다. 근데
국힘의원이 물어봤더니 이걸 갖다 뭐라 했냐면 이건 오해에 의한 것이고 뭐가 오해야 오해는 얼어주고 맨날 얘네들 불리하면 오해라 이래.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최민희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 아니 잘못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유감입니다라고. 이게 뭐냐고. 저는 진짜 이런 썩어빠진 이런 박문진 이사장의 그 언론관 자기 편은 무조건 보호하고 MBC는 항상 공정보도 한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 박문진 이사장이었다는 것도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 저 이 얘기하려고요.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장이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MBC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자를 지켜줘야지. 우리가 MBC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MBC가 방송국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정치인이 어쨌든 지한테 불리한 기사 썼다고 나가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친국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박문진이 그 MBC 주주들의 수장이잖아요. 그럼 지켜줘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 욕은 못 하는 거야. 왜? 이재명 정부에서 한 자리 더 받고 싶거든. 한 번 더 좋은 자리 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는 양아치 같고 저는 JTBC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요. 얘네가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사냥개처럼 미친 개처럼 막 비판적 기사를 쓰지만 이 좌파 정부한테는 치와와예요. 치와와. 쫑쫑쫑쫑쫑쫑. 근데 한 대 막 때리고 막 해도 그냥 혀 내밀고 꼬리 막 들이밀고 한 자리 주세요. 한 자리 주세요. 아우 그냥 쪽팔려서 못 살겠어. 쪽팔려서. 치와도 나선 사람한테는 지져요. 그냥 치와급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정말 그러니까 그리고 전 MBC가 친국힘이라는 그런 정말 희대의 쌉소리 저는 이게 양자역학급이야 이거는 거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웃음을 주냐 그것도 싶은데 또 어떤 MBC 기자가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 알죠? 문자 보냈잖아 최민희한테 MBC 내에 수박이 많다. 야 이런 식으로 사실 MBC 기자라면 어쨌든 같은 동료 기자가 퇴장을 당하는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럼 언론사 종사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대를 해서 항의해야 되는데 이때 다 싶어갖고 최민희한테 MBC 내에 수박 많아요. 와 정말 나 이거 보고 진짜 MBC라는 데는 대체 어떤 데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에 많이 안 나온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거 사실 김현지급으로 이걸 키워야 돼 사실은.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최민희는 사실 무슨 과방위 할 때마다 일일 망원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현지한테 많이 밀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채널A나 TV조선 보고 자기 비판했다고 채널A, TV조선 보도본부장 나가! 너네 친민주당 언론이야! 이랬으면 온 세상이 온 언론사가 온 기자협회가 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최민희가 MBC한테 하니까 오히려 MBC 내부에서 아유 MBC 안에 수박이 많아요. 싹박. 야 진짜. 그러니까 MBC 기자들이 사실 90% 이상이 이제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이고요. 걔네들은 정말 초지일관 지난 몇 년,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좌파 민주당을 위해서 일해 왔어요. 그런데 자기들한테 친국힘 방송이라고 했으면 MBC 거리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자기 모욕한 거잖아. 왜 MBC가 이렇게 조용하지? 이거는 뭐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 거의 반박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이거면 보통 MBC 정도 MBC 그 바이든 날리면 이때 있지 않습니까? MBC가 했던 그런 화력 정도가 지금 발휘되는 거 아닌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조용해서 내가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네, 저희 최민희 이슈까지 다뤄봤고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또 가슴 뭉클한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20년 동안 당적을 유지한 찐 당원, 국민의힘의 평생 당원들을 만났는데요. 좀 놀라웠던 건 이런 행사가 국민의힘 역사상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게 여당이 되나 야당이 되나 20년 넘게 국민의힘을 지켜준 당원들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서 초대하고 예우하고 하는 행사가 처음이었다는 거. 이게 한편으로는 저 당원분들 어르신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당원 중심 정당이 되겠다. 당원들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겠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행사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저는
좋은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 하나가 거기 당명이 막 바뀌고 그래도 당원들은 안 유지가 되죠. 네. 아, 유지가 되는 거구나. 아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보수를 지켜왔고 저는 이분들이 누구보다도 지금 현실에 좀 낙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이면 2005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만 해도 이게 보수가 항상 이제 선거했다면 대선 뭐 질 수도 있지만 총선에는 거의 이겨왔고 보수가 사회의 주류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좌파가 모든 걸 차지하고 이렇게 찌그러진 이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분들을 만나서 장동혁 대표가 위로해주면서 이제 앞으로 보수가 잘해서 이제 다시 뭐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겠냐고. 난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기 보세요. 당원 목소리를 왜곡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건 뭐냐? 한동훈과 그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서 당원들의 민심을 왜곡했잖아요. 여론 조작으로. 네.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막겠다. 저 당원 목소리 왜곡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데서 국감 끝나자마자 당원 게시판 까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느껴지고요. 그것도 느껴지고 저는 또 이걸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장동혁 대표는 참고로 그 당원들 이제 당 대표 선거할 때 네. 윤 대통령 면회 가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맞아요. 다 공약을 했죠. 네, 네. 지금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10분짜리 면회로 그게 좀 안타깝지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 같은 당원 애들이 밖에 나가서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당원의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된 거면 일종의 당원의 뜻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마음대로 왜곡해 갖고 우리 당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했고 저는 김재섭이 지난번에 한 말 중에 이런 말 있어요. 이승만 박정희 지지자한테나 이게 통할 만한 그런 거라는 식으로 공정의 틀을 펴만 져 있거든요. 근데 이승만 박정희 지지자라고 그 김재섭이라는 보수 당원이 우리 당 사람들을 그렇게 폄하하는 거를 좀 보고 너무 넋이 나간 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그 어려운 시기에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나라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를 잘 살게 해준 분이고 이 두 분은 어떻게 보면 보수가 쟤네들은 폄하하더라도 우리 당원만큼은 최소한 폄하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이승만 박정희 지지자들만 향해서 정치를 한다는 식으로 이걸 폄하하는 걸 보고 저는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오늘 김재섭을 벌써 두 번째 까는데 그렇게 왜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고 방송 나가서 그런 소리를 하는 놈들을 이제 앞으로는 절대 좀 방송에 못 나가게 그냥 공천을 주면 안 되죠. 공천도 네. 주면 안 되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 목소리 왜곡 못하게 할 것이다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요. 네. 그리고 당원들에 대한 폄하나 왜곡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응징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해주신 김재섭 의원의 뭐 이승만, 박정희 지지자만 좋아할 것이다라는 발언도 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최근에 뭐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한 줌 당신만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는 친한 게 떨거지들이야말로 한 줌 모발 하나 잡고 네. 그거 한두 가닥 남은 거 잡고 지금 정치권에 붙어있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라고.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의 행사로 장동혁 대표가 아주 품위 있게 품격 있게 한 방 먹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같은 이제 좌파 평론가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 되는 순간부터 이미 장동혁이 돼서 민주당 집권, 영구 집권 길 열렸다고 이렇게 망언을 했던 놈이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 지지율보다 지금 지지율이 훨씬 높잖아요.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당연히 어쨌든 잘 나가고 있으면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똑같이 장동혁 일관되게 장동혁 욕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 말을 하면 또 우리 북힙 사람들은 또 그걸 또 몸을 움찔하고 들어. 뭐야 이게 우리 말을 들어 우리 말을 왜 니네 우리 정당도 아닌 사람 말을 듣고 그래. 지난번 옛날에 내가 늘 기억나는데 이게 2021년에 우리 대통령 후보 면접관으로 세상에 김준이라고 진중권 불렀을 때 저 그때 기절할 뻔했다니까. 그런 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저기 뭐 장기표 선생님한테 민노총을 왜 없애려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야단이라 치고 내 이런 굴욕을 내가 겪는 걸 내가 보면서 내가 그때 새벽에 글을 쓰면서 내가 손이 떨렸다 손이. 그러니까 우리 당의 정체성을 제발 좀 우리 보수 국회의원들이 좀 먼저 좀 알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보다 더 몰라.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